NBA 온 에어 시즌 2 그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까시나요? 이게 매번 소개받는 기분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와. 그리고 가야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전문 프로 방송인. 네, 정규직 이후에는 뭐 거의. 네, 안녕하세요. 가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방송에 못 오셨던 우리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르브론을 싫어하는 호수입니다. 이제 제 앞에 계신데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야인의 활약은 끝났습니다. 맞은편에 계시네. 오늘 안 온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재밌겠어요.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이고. 자, 이제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그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했던 위클리 뉴스와 자유주제는 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위클리 매치업을 만들어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경기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몇 경기를 선정하여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매치업이라고 이건 시즌2의 새로운 코너인데 다음 방송 전까지 있을 여러 경기들 중에 저희가 추천하는 몇 가지 경기들을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난주보다 좀 매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회 점점 늘어가고 능력이 있어요. 점점 네. 늘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저희 조소방 구기자다 한번 해보시죠. 조소방 구기짜다. 잘했네. 나는 르브론이 싫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나왔네. 근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여러분 우리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우리? 어색한가요? 뭐죠 이거? 저는 왜냐면 정규직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네, 저 실수한 마인드로 박수 한번 쳤습니다. 회식 때 위하여 한번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제가 지난주에 개막한 이후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NBA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 소개부터 네. 저희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조서방 구기짜다. 구기짜다가 아니라 조서방 구기짜다 이거예요. 조서방 구기짜다 이 사람은 뭘 가르쳐줘서 뭔데 너무 점잖은 사람입니다. 네. 르빠 대통령 가야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10억 르브론 팬들이 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인도에서 댓글. 인기 많다. 다음 댓글입니다. 스미스팡님. 가야님 오시니까 시끌벅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골스가 샌다한테 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선수 소개 코너는 폐지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선수 소개 코너는 저희가 자유주제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앞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인물은 저희가 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아직 못 다룬 인물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둘 어떠하리님. 시즌 첫 경기 르브론 보고 팬티 3번 갈아입었네요. 팬티가 많으신가요? 트리플 더블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트리플 더블이죠. 저도 몇 번 갈아입었어요. 네. 그 다음은 그루브인트님. 근데 가야이님 포에버는 안 해줘요. 가야이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다리는데. 네. 네. 사회자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루브인트님께서는 pop 감독에 의하면 덩컨은 잘 지내고 있다고 일당 205달러씩 받으며 하품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야님은 저 그루브 인트님의 앞단에 있는 내용이 되게 궁금해. 듣고 싶었었을 제 텐데. 칭찬이 있었는데 통편집을 하시네요. 바로 옷을 뒤로 넘어가 사람이. 학돈님의 재치 있는 멘트들을 못 들어 아쉽지만 가야님의 입담이 정말 첫날부터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야심차게 영입한 가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로비했어요. 좋습니다. 주기난 같은 선수죠. 루브론을 대기 좀 하려고. 네, 그렇죠. 주기난 같은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렸죠. 다음은 필리 엠비드님. 내용은 좋은데 웃음소리가 너무 많고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좀 조용히 웃읍시다. 예. 웃을 때 좀 이렇게. 네, 좀 시끄러운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노랑물결님이 저희를 또 대변해 주셨어요? 네, 대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안1986님. 골스의 서부 우승 힘들어 보인다고. 그 다음에 그 골스의 이제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든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퍼스트팀에 대해서. 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하든은 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퍼스트팀 글쎄요. 세컨팀? 올 NBA 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올해 일단 올 NBA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의 가드 후보는 너무 많죠. 너무 다른 그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지만 그 뎁스는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네. 심성적도 여기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네, 무슨 로켓츠가 이번 시즌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다음은 뒷목의 하이킹님. 시즌 뚜껑을 열고 보니 판타지 1픽감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있는 팀은 말 그대로네요. 오클과 휴스턴 누가 더 나은 성적을 낼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클이 저도 휴스턴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강하지 않나. 네. 오클이 시즌 초반 3연승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네. 뭐 상대가 좀 약체이긴 했지만 그래도. 웨스트브룩 유시지 레이터 지금 40%입니다. 이스트 생각하면 역대 최고 찍는 거죠 이제. 아니 약간 60년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탯만 보면은 진짜 오스카 로버스턴이 오지 대단합니다. 않았나. 네. 다음 댓글은 광장동 딸딸이 아빠님. 아니죠. 광장동 달달이 아빠죠. 너무 그 발음이 너무 죄송합니다. 찰지게 하시네. 너무 스타카토 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달달이 광장동 아빠죠. 달달이 아빠님. 네. 느와 김학하고 온에어드로 다시 구독 목록에 올려놨는데 벌써 시즌2를 3회나 방송하셨군요. 시즌1 막방이 7월이었는데 금방 새 시즌 돌아왔네요. 다시 재밌게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 네. 네. 단골 손님이시죠? 그렇죠. 주인장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저의 어떤 그 시래기. 시래기 예. 같은 저의 팬이시죠. 네. 그 다음은 스미스팡님. 지미 버틀러와 드웨인 웨이드의 성적을 올려주시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고. 네. 스미스 팡님은 굉장히 그 골수 그 시카고 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카고 잘 되는 날 더 댓글을 이렇게 활기차게 남기시는데 최근 기분 좋으시겠어요. 벌써 네. 댓글도 이제 분석을 다 하시고. 그렇죠. 네. 야근과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이 방송을 위해서 저는 가야인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생업에 네. 지장이 없기를. 네. 생각 있긴 하신 거죠? 거기서 지금 정규직이 아닐 것 같, 이때는 좀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팀덩컨 넘버 21님. 주인장님의 선물 감사드린다고. 네. 이거 따로 이제 저희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받아야 돼서. 네, 좀 뭐 제 아이디로는 안 올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NBA 네네. 온에어 페이지에 팀덩컨 네네. 넘버 21이 나다. 네.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시지를 드리던지. 네, 쪽지를 보내도 되고. 네. 아니면은 NBA 온에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냥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그거를 보고 답변을 드리고 선물을 한 20명 남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 남기시다. 저희도 남기고 이제. 남기시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착순 2명. 잘 확인하셔야겠는데. 두 명이네 또. 댓글에 한 명 더 계세요. 그 다음 댓글 제임스 84님께서 선물 안 주시냐고 컴플레인 정식으로 하셔가지고. 네. 아이디 좋네요. 제임스 84. 이 선물은 이제 주인장님의 재량이니까, 뭐 주인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기를. 갑자기 선물 얘기 나니까 다 남 얘기처럼 다들 아니 이 사람 봐라. 좋나. 네, 쪽지 주시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은 미스터 쭈11님. NBA 기막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가야인 합류도 격하게 환영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인디애나를 박살내고 있네요. 시즌 전 예상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죽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넘어질 때마다 조마조마 하신다고. 네. 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방송도 기대하신다고. 사실 미스터 쭈 11님은 저희가 소개할 때 BGM이 있긴 했었죠.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이제 좀 부끄럽네요. 부끄럽죠. 학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선 학도가 그립네요. 우리 학도님의 BGM. 그러니까요. 가연히 분발하길 바랍니다. 학도님 아주 날카롭네요. 네. 학도님 빈자리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또 직업을 잃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된 신인 선수들 중에 몇 경기 동안 어떤 활약을 했는지 예상대로 잘한 선수는 누구인지 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없죠?
그래도 뭐 조엘 엠비드는 이번 그렇죠. 드래프트가 아니죠. 네, 이번 드래프트가 아니죠. 아니라서 네. 예, 아직 프로세스. 그럼 없는 거죠. 이번 다음 주쯤 크리스턴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루비오가 시즌 아웃 됐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신인들이 조금 예상외로 부진하네요. 네. 예상했죠? 예상외가 아니죠. 이번 뎁스는 좀 얇아서. 아니 그리고 썸머리그랑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우리가 최근에 막 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NBA 경기랑 우리가 좀 비교해서 막 데뷔하고 또 등장해서 활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탑픽들은 지금 부상 혹은 또 약간은 관리가 들어가서 아직은 시즌 초라서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켜봅시다. 저번 주에 저희가 로이를 예측했잖아요. 근데 호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못 루키 오브 더 이어? 네. 루키 오브 더 이어. 호수님은 로이 누가 될 로이요? 거라고. 예. 없는 것 같아요. 안 주면 안 되나요, 이번 시즌? 최초로 받을 ROI. 사람이 지금 없어서. 아 그래요? 대마가 없죠. 네, 지금 뭐 근데 지금 루비오가 시즌 아웃 된 걸 감안하면은 네. 크리스턴이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고. 아 시즌 아웃인가요? 근데 혹시 그냥 무기한 아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즌 아웃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그 시즌 아웃이라고 한 명이 안 봤었는데. 나가요. 근데 시즌 아웃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최근에 마크스탄이었나요? 그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즌 무조건 트레이드 된 3명 중에 한 명으로 리키 루비오를 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즌 막바지쯤 될 쯤에는 크리스턴이 뭔가 리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신인왕이 될 가능성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버디 힐드도 사실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타지 않을까. 코트에 지금 서질 못하니까 우선은 아직은 맞습니다. 버디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듀얼에서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이거. 근데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투백 경기를 관리받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지금 감독이 이미 다다음 경기에 출전 안 한다고 했고. 근데도 20점씩 씻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워낙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 뚜껑 열었더니 그 하드웨어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네. 끼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푸더크도 대단하고 정말. 조엘 엠비드 기대가 됩니다. 주인장님이 네. 뽑으셨죠? 로이로. 그럼요. 네. 그다음은 스미스팡님 불스 시즌 초반 정말 좋네요. 진짜 불스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뭐든 이렇게 해서 댓글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개막부터 엄청난 활약으로 NBA를 뜨겁게 달군 슈퍼스타들의 소식입니다. 명불허전입니다. 네,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그 기록의 가치가 뭔지, 네. 팀 성적은 어떠했는지 저희가 한번 위클리 뉴스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서니 데이비스. 아니 이번 개막이 현재 지금 많게는 4경기 현재 지금 시간으로 많게는 4경기 적게는 3경기인데 기쁨과 슬픔이 이 일주일 만에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선수 다 최고의 기록에 가까운 괴물 같은 스탯을 냈는데 한 선수는 지금 2주의 선수 선정되면서 지금 올해가 기대되는 MVP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이러다 부상당하는 게 아닌가. 지금 팀 자체는 팀은 아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물론 아직 극초반이지만 시즌에 그래서 좀 너무 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 경기 보니까 진짜 언터처블 하던데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걘 농구를 좀 쉽게 하더라. 진짜. 진짜 간결합니다. 진짜. 저희가 2년 전에 예상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즌 사실 저희 기대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상이라든지 부진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덴버 상대로 할 땐 진짜 저는 깜짝 솔직히 놀랐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현재 공격 스킬이나 수비 선수로서는 부족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나?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서는 벌써 막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리그에서 뭐 제일 최고 선수 누구냐 하면서 지금 커리 얘기 나오고 뭐 공수 얘기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일 포스트업까지. 큰 단점은 부상이죠. 그죠. 그 어떤 내구성이 좀 약해서 그렇죠.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는 완벽에 가깝지 않아요. 게다가 팀의 리더로서 허슬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이 사람 험불하고. 멘탈까지도 상당히 높게 보이더라고요. 허스를 한다니까 또 부상이 걱정이. 그렇죠. 거의 그 와중에 또 그 주변에서 뛰는 선수들 그 이름 언급하기도 정말 입이 아까운 선수들밖에 없어가지고. 쓰레기 1, 쓰레기 2 말이죠. 그래도 엘리우 패스 이것들아 좀 적당히 올려. 그냥 던지더만요. 보니까 JR 스미스 같은 놈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도 지금 팀 프레이저 같은 가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팀에 맞게 안정적으로 리딩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다른 팀 가면은 기대 안 했는데. 거의 뭐 코트에 쓰지 못할 수도 있는 선수일 수도 있는데 뉴올리언스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팀 색깔에 맞게 잘 리딩을 좀 밸런스를 왜냐면 가져가는 뚜레가 없거든요.
홀리데이가 없어요. 에반스도 없어요. 뭐 아무도 없습니다. 떠야죠. 막 랜스 스티븐슨이 리딩하더라. 갑자기. 예. 그래갖고 어쨌든 팀이 아수라입니다 아주. 어쨌든 팀은 좀 근데 매치업상으로도 운이 좀 안 좋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좀, 네. 덴버와 골든 스테이트 그다음에 샌안토니오를 만났기 때문에 네. 3연패를 당한 게 뭐랄까요?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괴물 같은 활약을 계속한다면은 바로 또 첫 승을 곧 올리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렇죠. 덴버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한 덴버는 번만큼 진짜 잡을만 했는데 기록이 뭐 50득점, 16리바운드, 5어시스트, 7스틸. 그러니까 지금 윌트 체인벌린이랑 진짜 오스카 로버슨이 진짜 다시 시즌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보면은 네. 레전드 숫자가 선수들. 소름 그 자체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네. 7스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주의 어떻게 선수의 하면 체스트를 네, 이주의 선수의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각각 선정이 되는데 웨스트브룩의 반이야 르브론이.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거의. 그 정도로 웨스트브룩이랑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 둘은 엄청납니다. 웨스트브룩 지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네.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 시티는 3연승을 했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필라델피아, 피닉스, 그다음에 LA 레이커 상대로인데요. 웨스트브룩이 피닉스와 LA 레이커 상대로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죠. 아,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3경기 평균이 트리플 더블이에요. 아 그리고 1차전이 1차전도 어시스트 하나인가 놓쳤나요? 그거 했을 그렇죠. 하나 놓쳤어요. 텐데. 트리플 네. 더블했어요. 그러니까 세 경기를 합하면 누적으로 116점, 35어시스트, 37 리바운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스카워스는 맞네요. 진짜 대단한 이렇게 것 세 같아요. 경기 동안 100포인트, 30리바운드, 35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솔직히 옛날에 버드, 그러니까 89년 시즌에 한 번 네. 했고 오. 조던이 한 번 했고 르브론이 0708년도에 한 번 했고 르브론이 했어요. 르브론 그거? 하긴 했어요. 어. 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웨스트브룩이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아, 근데 웨스트브룩 여기 나오는 이름 자체들이 선수들 그쵸. 이름 자체들이 레리 버드, 마이크 조던, 르브론 제임스. 아 정말 진짜 바구니의 농구를 한 이후에 웨스트브룩도 이 대열에 올랐다는 거는 근데 아직 뭐 시즌 극초반이지만 부상 없이 이렇게 계속 활약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클라호마가 요즘에 또 듀란트를 잃고 나서 네. 조금 정신을 못 차릴 뻔하다가 역시 이런 강력한 리더가 와서 저는 물론 지난주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이팅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은 역대 아까 이제 UCG 레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 050 시즌 코비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이게 보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기록했다가 저도 르브론 0708 대단해. 근데 맞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 3연승이 좀 약체들 상대로 한 거라서 진짜 실력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성과 이 세 경기의 성과 그만으로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평균이 에버리지가 트리플 더블이라는 게 그게 큰 의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부의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네. 개막 경기부터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죠. 그렇죠. 뭐 르브론 사실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되게 네. 즐거운 장면도 연출됐고 특히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렇게 그저께 경기였나요? 어저께 경기였나? 그 훅 패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드에서 네. 그런 몇 가지 명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 기록들은 되게 준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야투는 조금 떨어졌는데. 게 네. 팀 성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토론토의 드마드로잔이 진짜 네. 세 경기 연속 30득점 넣으면서 대단한 활약. 되게 활약을 했는데 네. 약간 르브론 제임스가 받을 때 약간 이주혜 선수로 받았던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주혜 선수를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서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번 주는 약간 뭐랄까 그냥 좀 드마드로잔이 조금 더 또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도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르브론 팬이어서가 아니라 르브론 클리브랜드랑 토론토랑 붙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래서 그쵸. 클리브랜드가 네. 이겨서 아무래도 뭐 좀 선을 들어주지 않았나 제가 이 생각. 개인 퍼포먼스만 보면 네. 아, 이게 이달의 선수가 아니라 이주혜 선수. 제가 말했잖아요. 이주혜 선수. 이주혜 네. 선수였구나. 네네. 네. 그리고 두 상을 다 받을 때 이제 팀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삼승을 한 르브론이 훨씬 유리하다 수 그렇죠. 있죠. 1패가 르브론 팀한테 진 거니까. 네. 근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네. 오프 시즌에 뭔가 좀 잘 쉰 것 같아요. 이제 뭐 카노보트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저 앞에서 지금 조마조마해요. 지금. 우리 10억 르브론 팬들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페이퍼들 100명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감독 타이런 루가 그 말했죠. 르브론의 지금 현재 몸 상태가 19살 같다.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예, 지금 근데 모상대 되게 가벼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되게 사춘기네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르브론이랑 타이런을 같이 찍은 사진이 막 야후 스포츠 봤는데 그게 무슨 19살이야. 저도 이거 실드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 르브론 제임스만 얘기하자면 시즌 출발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팀 케미스트리도 좋은 것 같고 몸이 일단 가볍다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좋습니다 아주. 근데 야투는 생각만큼 안 올라와가지고 아직 시즌 초니까. 네. 그 외에 뭐 다른 선수 뭐 생각해 볼 만한 선수가 또 있나요? 저는 릴라드. 네. 릴라드. 릴라드죠. 진짜 뭐랄까요, 그냥 퍼스트 팀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 그런 걸 보여준다는 느낌이었고, 특히나 그 덴버 경기전에서 마지막에 보였던 그 릴라드 타임, 마지막 그 연장전에서 정말 페리드를 진짜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플로터를 쓰고 역전승을 딱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할 때 진짜. 근데 저는 간지가 난다. 이게 사이드에서 그 슛을 찍은 걸 봤는데 높이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플로터가. 그래서 네. 그 정도 높이를 감안하고 그걸 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페리드가 완전히 최고 점프로 딱 뛰어서 블록을 못 했거든요. 네. 릴라드의 생보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아이가 35득점 이상 했던 경기가 14-15 시즌에는 총 시즌 통틀어서 5회 정도. 작년에는 한 7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 3경기인데 2번 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즌 또 릴라드가 포틀랜드 어디까지 또 멱살 잡고 끌어올릴지. 그러면 올스타 되는 건가요, 이번 시즌 그럼? 함부로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면 받기 지난 방송 때문에. 때 선물 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주인장님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문가 같아요. 지금 저도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호수님 캐릭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혐의 캐릭터 만드세요. 무혐의.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NBA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좋네요, 아주. 대단한 슈퍼스타들의 활약. 다음 주는 또 어떤 네. 슈퍼스타들이 또 이렇게 활약할지 전 솔직히 누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판타지가 아주 케오스인데. 제임스 하든 어시스트도 엄청났죠. 놀랍죠. 네, 네. 놀라울 정도로 예상했던 대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앤토니가 또 이상한 발언 하나 했죠. 작년보다 2배 어시스트를 평균 이제 기록할 거다. 근데 작년에 평균 7어시를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14개, 15개. 7.5개였던 것 같아요, 기억. 15개가 되면 역대 최다 평균 어시 되는데. 존 스타턴을 뛰어넘는 이제 역대 최고의 포가. 드디어 15,000개 누적을 그렇죠. 뚫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 그 방송에서는 네. 그러면 제임스 하든이 과연 어시스트 왕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놀랐던 건 제임스 하든이 작년에 어시스트 순위가 6위더라고요. 그렇죠. 7.5개. 그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너무 득점이나 이쪽에만 약간 더 부각돼서 어시스트 순위가 그렇게 높을지 몰랐는데, 이제 올해 과연 이런 포인트 가드 룰을 받으면서 이제 그럼 어시스트가 늘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시스트 왕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디베이트에서 수치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6위였던 거고 1위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하면 가능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15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5개는 불가능한데 그때 많이 까이더라고. 네, 15개는 불가능한데 리그 탑 3 안에 드는 어시스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덴토리 감독은 제가 볼 때 기자들이 좀 좋아해요. 왜냐면 떡밥을 잘 물어.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오버해서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니까 기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네. 자기 선수니까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네. 하여튼 이번 주는 이런 슈퍼스타들의 대활약이 정말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네. 다음 위클리 뉴스는 무톤보가 영구 결번의 네.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덴버에서 네. 무톤보는 저도 아는 선수니까 뭐 대단한 선수죠. 그렇죠. 뭐 올스타 한 6회 정도 했고 네. 디펜스 퍼스트 팀도 한 4회 정도 했고 올해의 수비 선수 한 3회 정도 했으니까. 올해의 수비 선수를 네. 그렇죠. 덴버에서도 뭐 잘했지만 애틀란타 가서도 잘했고. 뭐 애틀란타에 사실 더 전성기는 사실 애틀란타 그렇죠. 시절로 볼 수 네. 있죠. 두 개 다 뭐 사실 어마어마한. NBA 역대 누적 블럭 2위일 거예요 아마. 2위에 있고 1위는 하킴 올라주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럭하면 사실은 물론 올라주원도 있지만 블럭킹한 다음에 그 특유의 그 제스처. 세레머니, 네. 그 손가락으로 하는 그 제스처. 안 돼. 이바카가 맨날 따라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작년에 비욘보도 그거 따라하면서 그렇죠. 뭐 네. 무통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대단한 인물인데 덴버에서 이번에 영구 결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전성기를 보는데 왜 덴버에서 영구 결번식을?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어마어마한 네. 활약을 했기 때문에 덴버에서도 이제 리스펙하게 영구 결번 해줬죠.
또 다른 명불허전 목소리. 그쵸. 쿠키 몬스터 목소리. 그 그 진짜- 특유의 따라할 수 없는. 저한테 시댁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야 이거는 뭐 세절기로 갈았죠. 그냥. 그냥 와 못 알아듣겠더라고. 진짜. 그게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 같아요. 약간 옛날에도 못 심했는데 알아듣겠어요. 약간 편도염거리는 약간 루이 암스트롱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은 농구 선수거든요. 그쵸. 좋은 인생 혼자 다 하고. 조국인 콩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냥 그 이제 외모적인 그런 거나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이제 소름 끼치는 그런 선수죠. 네. 그렇죠. 성대모사를 준비해 오셨네요. 아니 저 그냥 한 건데 안 비슷하면 이따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 너무 저도 현역 시절부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어쨌든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다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죠. 네. 당연히 그럴만한. 덴버에서도 제가 예전에 지난 시즌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한번 역사도 한번 새로 썼었죠. NBA 처음으로 이제 8번 시드 플레이오프 팀이 네. 1번 시드를 꺾는 그 중심에 바로 이제 맞습니다. 무톤보가 있었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매치업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즌에 위클리 팀, 위클리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위클리 매치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위클리 매치업 이름을 바꿔봤고요. 저희가 두 경기를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골스의 골밑을 지배하면서 골스를 패배로 몰아갔습니다. 쳐 발랐죠. 정말 처참하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진짜. 네. 작년에 지난주에 우리가 샌안토니오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역시 연예인 걱정과 샌안토니오 걱정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네. 레너드가 코비가 빙의한 레너드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경기들 다 보셨나요? 네. 먼저 뭐 호세님 한번 어떠셨을까요? 예, 뭐 시즌 뭐 이렇게 시작해도 결승을 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아니 뭐 한 경기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골수 무너졌네 네. 뭐하네 하는데 뭐한 경기로 사실 그리고 첫 경기였고 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마이애미에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 빅3가 처음 결성됐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네. 6승 8패로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시즌은. 그 22연승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난 대부분의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호흡을 맞추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밑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공격하면은 골색에 분명히 구멍이 있다. 이런 걸 좀 인식시켜주지 않았나. 제가 스탯을 조금 이제 뒤져가 봤는데 골밑 싸움에서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21대 8. 그다음에 전체 리바운드 수도 55대 35. 그러니까 공격 저도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그냥 던져서 안 들어가면 골밑 잡아서 바로 풋백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점수가 점점 이렇게 골수가 좀 따라가려고 하면은 벌어지고 그냥 넣어버리고 이러니까는 골수가 나중에 전위를 상실한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약간 경기를 보면 느낀 게 그러니까 약간 힘과 스피드를 다 압도당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것 골스가.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스탯으로 리바운드만 봤다,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속공 득점도 더 이제 샌안토니오가 더 많았고 좀 약간 이제 끌어가는 스피드도 이렇게 스피드를 줄이지 않은 골밑 중심의 플레이를 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그래프 포비치 감독이 진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뭐 첫 경기이기 때문에 골스가 질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샌안토니오가 되게 잘 준비해서 나왔다라는 건데 작년에는 골밑에 집중해서 골스를 대항했을 때 그들의 빠름에 이겨내지 못했다면 골밑은 포커스를 하되 스피드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골스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피드를 같이 유지하는 또 골밑에 공격하니까 진짜 에질리나 혹은 보곳의 그런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프리뷰 때 언급했던 그 이제 샷 블락킹. 네. 이게 부재가 사실 그렇죠.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 자작 파출리아가 물론 이제 공격이나 뭐 이런 센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헌스터이긴 하지만 뭐 보것이나 에질리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쉽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죠. 3점 슛 대결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벤치 싸움에서 거의 압도를 했어요. 그렇죠.
벤치 싸움에서 54대 16으로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빨리 가비게 돼갖고 벤치가 좀 빨리 나와서 네. 약간 많은 득점을 한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사실 골스가 이번 시즌에 작년보다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많이 이런 생각을 했던 전문가들이 가장 큰 이제 뒷받침이 골밑과 더불어서 이제 벤치가 약해진 거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벤치가 빈약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골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샌안토니오 얘기 잠깐 하자면 다른 것보다 레너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에이스 역할을 공격의 중심이 되면서 정말 대단한 공격 스윙맨 자원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다음 경기에서 그랬지만 그런 점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골스야 뭐 말씀하신 대로 조각을 이제 퍼즐을 맞춰가면 되는 거지만 오 되게 레너드의 어떤 그런 킬러 본능 제 눈으로는 정규 시즌에서 초반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정규 시즌에서. 네,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이 압도하는 수준이 작년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은. 이미 작년에도 충분히 맞아요. 최고의 공수 이제 투웨이 플레이어였는데 그 수준이 자체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한 듯한 느낌. 옛날엔 스틸을 그냥 이렇게 뛰어가면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공을 가져가더만 공을 그냥 일로 와. 왜 그냥 가져가더라. 그냥 나 진짜 와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무서운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덩컨의 빈자리를 레너드의 개인 디펜스 능력으로도 채울 수 그렇죠.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드리지랑 가솔 자체가 워낙 또 그렇죠. BQ가 높으니까 존 디펜스의 부족함은 둘이 채우고 그냥 개인 디펜스 능력으로 상대방 조지니까 그러니까요.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아니 앞에서 키 2m 1에 윙스팬 7피 되는 애가 말했죠. 공을 포징기스를 끼고 있는. 공을 그냥 가져가가지고 막 속공 때 거의 프리드로 덩크하고 그러니까 아니 샌안토니오에 저런 선수가 막 이랬죠. 그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커리가 이렇게 드리블 해올 때 중간에서 커트해가지고 바로 속공으로 득점한 그쵸. 그 장면. 네. 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네네. 뭐지 조나단 시머스. 듀란트가 네. 어렵게 어거지로 넣었는데 바로 공을 잡고 막 뛰어가지고 그쵸. 그거를 넣고 오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그 레너드가 슛 같은 거에 대해 슛 셀렉션 이런 거에서 프리로를 얻은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느낌? 이제 약간 뭐랄까 그 포포비치 감독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스쿨에서 약간 이제 하산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너가 이젠 정말로 한번 덩컨처럼 해봐라. 뭐 이런 날에 토니 파커가 그렇죠. 초반에 고생하다가 졸업하는 것 그런 느낌. 그렇죠. 토니 파커가 예전에 욕이란 욕을 엄청 먹었는데 파커가 진짜 제대로 혹독하게 당했었죠. 오늘 호는 혼내로 나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너 맘대로. 늘 프랑스행 티켓을 쥐고 있었죠. 집에 가려고. 언제든지 가려고 나.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레너드가 물론 이제 꾸준히 잘 참은 것 같아요. 이 사와 경기 양파만 먹고 약간 인간이 된 느낌으로 딱 거기서 오래 버텨가지고 이 경기 이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4연승을 달렸고요. 네. 골스도 바로 이제 연승을 하긴 했죠. 네네. 근데 저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두 번째 이제 그 뉴올리언스 경기를 보면서도 네. 앤서니 데이비스가 꿈에서 휘젓고 댕기니까 아, 그쵸. 그거 고전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력 대 전력으로 보면 골든스테이트가 확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골밑을 그냥 초토화시키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게 스피드와 본연의 어떤 느낌을 못 이들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잘하면 골든스테이트를 작년 성적만큼은 못 가져갈 수도 있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밑을 보죠. 네.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빨리 트레이드 해야겠구나. 골든스테이트 이기려면 앤서니 데이비스 지금 어떤 행동하면은 지금 골스의 사실 가장 유력한 이제 라인업을 보자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5번으로 가면서 이제 스몰볼을 하는 게 굉장히 그쵸. 기본적인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런 스피드 그러니까 그런 기동력을 살리는 골스의 스몰볼 자체를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갈매기 혼자 자체도 그냥 그걸 그냥 부식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지금 스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두 경기 보면서 진짜로 저희가 프리뷰 때 호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림프로텍트나 골밑에서 그걸 버텨주는 애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게 단 10분을 뛰던 7분을 뛰던 존재 자체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굉장히 출중한 디펜더긴 하지만 샷블락킹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랑 붙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보다 시즌 초반에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와서 네. 스티브 커 감독은 워낙 영리한 또 감독이라서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클리브랜드 팬으로서는 이게 플레이오프 때 드러나서 딱 좋은데 너무 시즌 초에 드러나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을 그렇죠. 나는 그 스티브 커 감독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언론이랑 또 워낙 그렇죠. 또 잘 지내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제 아나운서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예전에 GMS 때부터 뭐 워낙 유명했었죠. 언론들을 잘 다루는 거로.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매치업은 상당히 예상외였고
또 포포비치의 전략을 보는 아주 재미가 있었던 그 그 매치였습니다. 감독은 진짜 대단하다. 20년째 재밌게 보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 감독은 대단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포포비치랑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이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그 전략 경쟁을 하는 것도 네. 올 시즌에 정말 볼만한. 그 핸드쉐이크 하는 거 보셨나요? 경기 끝나고? 서로 웃으면서 그냥 굿게임 속으로 아주 그냥 굿게임 나가. 아유 독사들. 아유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서로. 예.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시카고가 생각보다 너무 잘합니다. 네. 나 미쳤어. 웨이드가 3점을 생각보다 너무 잘 넣었죠. 그렇죠. 진짜 너무 잘한다. 거의 위닝샷 가까운 슛도 하나 넣었죠. 빅샷. 네. 거의 진짜 전 웨이드 이 형 어떡하죠? 너무 진짜 매력적이죠. 어떡하지? 네. 진짜 인트로 때도 그 간지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아, 이 경기는 실제 경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죠. 네, 뭐 스탯상으로 너무 박빙이었고. 네. 결국에는 웨이드의 그 3점 슛이 벌금 받았죠 바로. 그렇죠. 그 이렇게 목을 긋는 세레머니가 그렇죠. 세레머니 했죠. 조금 이제 미국에서 좀 벌금을 금기시한 얼마였죠? 25,000달러였습니다. 네. 세게 그래서-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물론 그 WWE 그 언더테이커였나요? 그 세레머니 좀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미국이 이제 IS 여러 가지 그 참사 이후에 네. 또 그거 좀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 그 권총 이렇게 세레머니나 그래서 작년에 JR도 한 받았는데 어쨌든 그 세레머니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웨이드의 그 순간의 3점 슛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 의미가 있어서 벌금을 받았지만 네. 그 당시 그 모습만 그렇죠.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좀 네. 간지가 와, 끝났다. 맞습니다. 야 끝이었어. 딱 아. 시카고에 나 이제 또 이거 있잖아요. 또 어, 해결사 왔어. 네, 이런 느낌으로. This is my house. 아니 근데 난 진짜 웨이드는 진짜 슈퍼스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실력도 당연하지만 뭐 커리어야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런 스타성. 그쵸. 아 이건 정말 앤서니 데이비스가 좀 갖춰야 돼. 농구만 하지 말고 그런 그런 거 수액이 보면서. 좀 부족하죠. 그렇죠. 수액 그렇죠. 수액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비할 때 딱 그 슛 올라갈 때 스틸한 다음에 그 공 턴오버 된 다음에 그 네. 막 제스처를 우리 볼이라는 제스처를 할 때 그 수액이 난 막 소름 돋아. 그거 보면. 이 형 씨. 그리고 인트로 할 때 그 신인들이 이제 나올 줄 알고 받아주려고 네. 네. 이러고 있는데 혼자 무릎 꿇고 사람들이 약간 난 준비 무슨- 안 야. 근데 약간 준비 안 된 것 같은 게 무릎을 꿇었는데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하려다가 이 형 뭐 하는 거지? 이 형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즉흥적으로 지른 거죠. 이 형이 애들이 막 신인 애들이 막 이거 뭐 하는 거지 형? 아니 약간 간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군 정쟁 같은 거 나가는 어떤 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기사 느낌. 나 이제 네. 왔다. 그런 느낌으로 웨이드는 정말 제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올해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즌에 3웨이 플레이어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었죠. 네네네. 웨이드는. 그렇죠. 올 시즌 3점 슛 이렇게 지속적으로 웨이드가 잘 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얘가 얘기긴 한데 네. 지금은 기적이고 네.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3점슛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선수였거든요. 아. 유일하게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외곽슛이었는데 이게 지금 30이 넘어서 30대 중반이 접어드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단 지금 시카고 농구가 네. 공간 창출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러니까 노마크로만 쏜다면은 이걸 유지하지 않을까. 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풀업이나 수비수를 달고 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약간 호세님 말대로 원래 웨이드가 걸어온 길로 하면은 절대 뭐 그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스페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서 거의 노마크로 받아서 그냥 그 정도 그때도 원래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정도 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바뀌겠어요. 저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의 말씀 둘 다 동일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웨이드한테 바라는 거는 개인적인 향상, 네. 뭐 나이도 이제 있고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경기를 볼 때 멋있는 소름 끼치는 3점슛 한 5개만 쏴줬어요. 이번 시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그걸 기대하지 뭐 웨이드의 뭐 3점 향상은 뭐 잘하겠죠 뭐 프로페셔널 뭐 농구 선수인데 근데 우리가 경기를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럴 때 볼 때 기가 막힌 이런 빅샷들 그러면서 세레모니 멋있는 거 이런 거 저는 웨이드한테 이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그 특히 돌파한 다음에 네. 엔드원 내고서 그 시크한 표정. 아. 정말 이 형 어쩌지? 너무 웨이드의 멋있어요. 이제 코비가 은퇴한 상황에서 웨이드의 펌 페이크는 심판도 속아요. 다 속아요.
난 그것도 멋있어.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저는 웨이드한테 기대하는 거 이제 노장이고 베테랑이라서 또 홈타운에 와서 이런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네. 시카고가 론도, 버틀러, 웨이드 이 조합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네. 시즌 초반에 오히려 개성이 너무 강한 선수들이라서 전 다투지 않을까도 생각했었는데 론도의 일단 게임에 대한 리딩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고 버틀러가 적재적소에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드야 뭐 사실 잘하고요. 그래서 뭐 더 전문적인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 시즌 초라서 초반 출발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도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간 창출이 먼저고 그 중에 버틀러 욕심을 부리고 희생을 하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또 희생을 강요했죠.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로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느낌이 로즈는 약간 자기의 어쨌든 돌파나 득점을 약간 먼저 생각하는 가드라면 정말 패스를 먼저 생각하는 론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장 슬래시를 잘하는 두 명의 가드죠. 가드와 포워드죠. 보틀러와 웨이드.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다가 안에다가 되게 힘꾼 두 명. 일꾼 두 명. 네. 1벌 타지 깁슨과 로빈 로페즈 1벌 원투 열심히 잡더라고요. 그래서 타지 깁슨 연봉 좀 올려줘야 돼요. 타지 깁슨 진짜 근데 요즘에 지금 평균 더블입니다. 그래요? 타지 깁슨은 딴 걸 떠나서 지금 커리어 내내 트레이드 처리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거에 정신적 보장을 좀 해줘야 돼요. 머리가 다 멘탈이 빠졌더만. 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매일매일 그 시달리면은. 이제서야 드디어 스타트 잡은 것 같아요.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시즌 중반에. 근데 저는 뭐 지금 주인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이겁니다. 거의 동의하지만 로즈에 대한 제가 뭐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로즈가 리딩할 때는 다른 선수들이 사실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뭘 할지 저 친구가 뭐, 그러니까 느낌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론도가 딱 공을 잡으면 확실히 좀 더 다른 선수들이 뭘 할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움직여주고 웨이드도 알고 근데 로즈는 확실히 조금 볼을 끄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다들 이런 거죠. 저희도 농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간 스크린 밖으로 뛰어나올 때 포인트 갖다 줘야 뛸 맛이 나지. 그렇죠. 뛰어나왔는데 안 주면 또 뛸 맛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방 수비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말 나 혼자 슛 쏘고 빅샷 예스 뭐 이러면 그러면서 MVP 받으면 뭐가 좋아요 막 이래. 어쨌든 그래서 로즈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론도의 리딩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극초반이지만 좋더라고요. 즐겁게 네, 봤습니다. 좋아요. 네. 주인장님께서 로즈가 빠지고 시카고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전 저 정도의 광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가야님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웨이드도 완전 광팬이어서 네. 그러니까 웨이드가 왔다는 것 자체가 시카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카고를 또 여전히 또 지켜볼 수 있어서 사랑하게 될 수 네. 있는. 우리 주인장님은 실제로 동아리 농구하기 전에 웨이드 영상을 한 40분 정도 보고 가요. 그래서 가서 펌프 페이크를 한 60번 정도 하세요. 그 세레머니 하세요. 막 목 긋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웨이드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그리고 때문에. 저랑 어떻게 보면 약간 플레이 좋아하는 스타일 거의 비슷한 게 제가 3점이었고 네. 그냥 약간 다 비슷한 플레이 네.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죠. 그냥 네. 웨이드 왔다는 자체만으로 그렇죠. 만족합니다. 시카고 이렇게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네. 인디애나를 꺾은 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도 가비지로. 네,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디애나 물론 뭐 부진하고도 있지만 네. 오늘 근데 호수님 좀 피곤하세요? 아니요, 좀 피곤하고 있어요. 피곤해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호수님 약간 잘 듣고 말씀 안 있어요. 하셔갖고 정규직이세요. 그러니까 호수님 초조하지 않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 해보렴. 내가 듣고 있다. 난 저 위치가 부러워요. 이렇게 털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레이커즈 얘기하면 되잖아. 이따가 큰일 났네. 얘기해봐. 들어줄게. 자, 인디애나 얘기하면은 사실은 인디애나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딱 두 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폴 조지와 마일스 터너. 네. 그렇죠. 그냥 네. 두 명 말고 제프 티그나 몬탈레스가 너무 겹치고 알제퍼슨도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기 유기적인 모습들도 없고 그냥 폴 조지가 쏘고 마일스 터너가 다시 잡고 다시 넣고 마일스 터너가 약간 리바운드 잡아서 뿌려주고 이런 거 말고 별로 없더라고요. 약간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오합지졸? 이게 뭔 소리지? 지금 저도 동의하는 게 오합지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선수들끼리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 4쿼터의 중요한 순간에 거의 진짜 멘탈을 놔버리거든요. 그게 오합지졸의 대표적인 건데 네. 인디애나가 지금 딱 중요한 순간 특히 4쿼터 막판에 대부분 놓고 좀 말도 안 되는 막 지금 턴오버도 하고 제가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쵸. 꽤 이제 베테랑 가드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마일스턴은 물론 잘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인디애나에 있는 그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개개인 평가를 좀 너무 높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티그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네, 있죠. 저는 티그 거의 기대했는데. 없다시피 한 그쵸.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있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못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프리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완전 엉망.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한 100점대 정도의 작년의 시즌에 실점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두 경기 동안 115점 정도. 그러니까 원래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이끌어가는 팀이었는데 이게 완전 무너지고 다들 날뛰어대니까 이게 누가 지금 뭔지 약간 애매해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에 힘을 준 게 브루클린 네츠는 올 시즌 정말 흔히 얘기하는 망조가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인디애나전을 잡고 나서 뭐 오늘도 사실 경기는 졌지만 굉장히 파이팅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브루클린 3경기 다 파이팅 있어요. 진짜 네. 그 파이팅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있는 그대로 예측을 한 게 아닌가 해서 뭐 극 초반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빌드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폴 저지 좀 얌전해 그리고 너무. 네. 로페즈가 벌써 쉬고 있죠. 네. 세 경기 샀는데 벌써 한 경기를 셨어요. 네. 망조가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브루클린 네츠 감독 너무합니다.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브루클린 네츠 이제 백투백 경기 관리한다고. 그리고 우리 팀의 리더는 제레미 린이다. 린 진짜 잘하고. 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가 네. 3경기 다 되게 박진감 있게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애들 다. 그렇죠. 애들 다 파이팅이 있었고 정말 예상에 다 졌지만 한 번 이겼죠. 인디애나 이겼고 네, 네. 두 경기 졌지만 다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인디애나는 그 수비력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참 진짜 아쉽네요. 네, 네. 그렇죠. 티그 좀 거기- 기대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너무 아쉽고 슛도 엉망이고 기본적으로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가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뭐 살아나길 기대하겠지만 네네.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좀 솔직히 인디애나 팬이라서 이게 빨리 그러니까요.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 예상한 대로 제프티그가 수비나 이런 조직력에서 못 연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초반에 그런 게 네.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맞아서 다행이다. 아니, 주인장님 지금 프로 캐릭터를 잡고 있는데 프로 예측력이다. 예측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아요. 예측 쪽으로. 예측과 선물 꾸러미 이런 딱 이렇게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기대하세요. 못 좋네요. 다니고 나오십니다. 좋네요. 네. 자, 근데 네.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는 마이스터너입니다. 네. 네. 지금 MIP 후보로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30득점에 그렇죠. 네. 두 자릿수에 두 자리 지금 현재. 더블 지금 팀 지금 아니라 거의 올스타급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이게 2년 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뭐 중거리 슛도 되고 블락도 되고 수비도 되고 리바운드도 그렇죠. 되고.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폴 조지보다 더 간결하게 슛을 넣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네. 자신감이 굉장히 불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벌크업도 좀 하지 않았나요? 제 느낌이 그런가?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저희가 지난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사슴 같은 농망을 가지고. 약간 농구 게임의 프리스타일에 나오는 캐릭터같이 생겨.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MIP는 올해는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넘보지 마세요. 르브론 제임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50에 15 찍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넘보지 마세요. 자, 자. 이렇게 위클리 매치업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그러면은 연승팀과 연패팀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개막하고 현재 4경기 혹은 3경기 했는데 지금 동부부터 보면은 3연승한 팀이 클리브랜드, 시카고, 애틀란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3연패한 팀이 동부의 올랜도 매직이 있고요. 2연패는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는 현재 전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4연승한 샌앤토니오 스퍼스가 있고요. 오클라호마 썬더스티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3연승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위권으로 보시면 피닉스가 현재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뉴올리언스가 각각 뉴올리언스가 3연패를 하고 있고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네요. 2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즌의 초반이기 때문에 뭐 네. 순위는 의미 없지만 어쨌든 1주차 결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매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자유주제는 인물로 빈스 카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예. 빈스 카터, 빈세니티, 에어 캐나다, 하프맨, 하프 어메이징. 그쵸. 네.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빈스 카터의 활약했던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빈스 카터를 선정한 이유가 네. 최근에 2017년 덩크 콘테스트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순간 과거를 떠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빈스 카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 버티컬 이제 측정을 할 때 거의 앤드류 위긴스랑 비슷한 맞먹는 정도.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건재하는 그런 점프를 보여줬어요. 버티컬이면은 제자리 뛰기. 네. 그냥 너무 8인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2000년도 그 덩크 콘테스트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빈스 카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빈스 카터가 토론토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렇죠. 1998년도 1라운드 5번째 픽으로 선정이 네. 됐는데 토론토로 이제 트레이드가 그쵸. 됐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 사실 생활을 그때 많은 맹비난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네. 이 드래프트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같이 뛰었던 이제 앤투안 제미슨이 대학 시절에는 진정한 슈퍼스타였거든요. 제이 스미스상도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팬들은 오히려 실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초반에도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때 드래프트에서 뭐 노비치킨하고 뭐 피어스 정도 말고는 뭐 올라워 캔디 지금 뭐예요? 로버 캔디 지금 캔디 팔고 있다고. 뭐 그냥 미국에서 있겠죠. 뭐. 나름 유망주였는데 들어오자마자 개폭망했죠 거의. 나름 근데 그 드래프트를 보면 되게 출중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비비도 픽에 있고. 이제 비비가 있었고 뭐 화이트 초콜릿으로 유명했던 제이스 윌리엄스라든지. 레리 유즈도 있었죠. 그때. 그렇죠. 레이 유즈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는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만나면 죽여버릴 때. 진정한 먹튀 중에 한 명이었죠. 진짜 클리브랜드 한 시즌 진짜. 반짝하고 클리브랜드 가서 정말 네. 디펜시브 한 번 든 걸로 그렇죠. 엄청 우려먹었던. 그때가 컨트랙트였죠. 돈 한번 받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실제로 빈스 카터 슬램덩크 콘테스트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덩크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네. 빈스 카터의 토론토 시즌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일단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했고요. 네. 우선 그 해가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NBA가 그때 단축 시즌이었어요. 그쵸.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엔 2월 달인가 이게 NBA로 그때 시즌 개막을 2월에 해가지고 올스타전도 아예 캔슬이었었죠. 네, 캔슬돼서 사실은 그때 왜 제가 기억나냐면 카터가 그 당시 우리가 그때 인터넷 보급이 아주 많은 시절 아니었는데 카터가 그때 토론토 예전에 좀 제 눈에는 별로 안 이뻤던 유니폼을 입고 딱 등장했어요. 구렸죠. 이렇게 네. 줄무늬 이렇게 그렇죠. 그 간격 넓은 줄무늬에 공룡 이렇게 그림에 지금 보면 약간 카톡에 이모티콘 같이 좀 말도 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당시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사실은 윈드밀 덩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혀서 하는 덩크라든지 뭐 무톤 예, 그렇죠. 그거 유명했죠. 진짜 그죠. 인어 최고였죠. 페이스 덩크 유명했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덩크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타 득점도 워낙 뛰어났고 그래서 득점왕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터의 전성기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 이제 이 단축 시즌 했던 게 의미가 또 있었던 게 사실 NBA는 사실 그때 굉장히 암흑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직장 폐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가득했고 이제 마이클 조단의 그렇죠. 마이클 조단 그때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타들이 굉장히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숀 캠프가 이제 네. 병신이 되고 이제 뭐 맞죠. 빈 베이커가 병신이 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고정적인 슈퍼스타가 없는 사정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루키가 한 명 이렇게 스타 주목을 받으니까 NBA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선수들은 멋있게 어떻게 보면 더미닉 윌리킨스나 마이클 조단은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좀 각이 살아있는 농구를 좀 했다면 카터는 이 궤적이 살아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표현이 적절하네요. 궤적이 살아있다는 우아한 모습의 어떤 우아하면서 그렇죠. 이펙트 있는 파워풀한 그런 어떤 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밑적만 보면은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덩크에 대한 임팩트가 여태까지 보여준 그러니까 그 찍을 때 임팩트의 경쾌함이 그건 진짜 그거 어떻게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궤적이 맞는 것 같아요. 궤적을 크게 그린 다음에 보면서, 임팩트 할 때 약간 난 링을 잡지 않지만 빵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 우아함과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17년도 덩크테스트 때문에 막 얘기하면서 기억 남는 덩크 얘기할 때 네. 앞에서 말씀하신 거 무톤보 덩크 하는데 자기가 이러더라고. 부딪히는 순간 일부러 부딪히고 싶었는데 부딪히는 순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역사에 남을 덩크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더 세게 찍을 수 있는데 목발이 세네요 카터가. 아 진짜 그랬어요. 성공하니까 역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넣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더 웃긴 건 저 생각을 공중에 떠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냥 늘 생각만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그리고 그 부딪히는 덩크 중엔 나중에 뉴저지에서 한 거 중에 알론조 모닝이랑 부딪히면서 한 그 두 개의 어떤 인연 페이스인데 덩크는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덩크 하나 얘기하자면 그때 그 인디아나전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더블 펌프로 백 그 리버스 덩크한 거 정말 명작이에요. 크리스 멀린 돌파해서 이제 제끼고 한 거였죠. 그런 선수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마이클 조던의 공백에서 어떻게 보면 갑툭튀 이렇게 나와서 물론 이제 잘하는 선수지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거의 막 인터넷이 제대로 막 연결 안 되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NBA.com에 들어가서 막 그 화질 구린 걸로 그 짧은 클립 하나 받아보려고 막 쇼하고 막 했던 생각이 저도 나도 그래요. 네. 동영상 몇 초짜리 저장하고 네. 뉴스 나오는 거 막 기다리고. 그렇죠. 저 진짜 네. CNN 막 동영상 찾아보고. 막 고릴라 이상 막 빌딩 붙이는 게임 하면서 막 정말 제 기억. 저희 나이가 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30대 혹은 40대 지금 있는 분들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허무감을 카터, 아이버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스타들로 대체했는데 그렇죠. 폭발적으로 보면 알렌 아이버슨이랑 그다음에 빈스 카터가 어떻게 보면 초반 선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한 그 팬들은 누굴 기억하냐 마이클 조던을 기억하는데 마이클 조던과 같은 대학 출신에 그렇죠. 같은 운동 능력에 어마어마한 덩크를 보여준 사람이 나왔다는 거에 그렇죠. 센세이션했죠. 약간 제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게 이제 제리 스테카우스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제리 스테카우스는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제리 스테카우스도 레리 휴즈랑 함께 그 슬램덩 콘테스트 나와서 완전히 그렇죠. 쩔이 됐죠. 네. 관중 반응 보셨나요? 이거 카터 덩크 카터 찍고 바로 나와가지고. 뒤에 나와가지고 네. 프리드로 덩크했는데 저 사람 뭐지? 막 이러고 네. 많이 불쌍하더라고요. 네. 그 카터가 2000년도에 슬램덩크 컨테스트에서 챔피언을. 이거 이거죠.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에 토론토 랩터스가 유니폼을 교체합니다. 약간의 실크빛이 도는 보라색이랑 흰색이 가미된 새로운 유니폼 스타일로 들고 나오면서 카터가 그 당시에는 엔드원이라는 브랜드 타이치미드 그 운동화를 신으면서 이렇게 해프는 빨간색이고 그렇죠. 반은 하얀색 이런 운동화도 신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성장도지만 특히 슬램덩 컨테스트는 정말 대단했죠. 네. 일단 수액의 원조인 것 같아요. 진짜. 덩크하기 전에 링을 노려봐. 그리고 다시 한 바퀴 갔다 와. 넌 이제 곧 뒤졌다. 이런 말들. 돌더니 보지도 못한 역회전 윈드밀로 샤키로는 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넷이랑 오닐 반응들 와. 크리스 웨버 막 완전 난리 났죠. 크리스 웨버 그렇게 부자가 말이야. 아래 위 흰색 추진 입고 와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어쨌든 놀라고 난리 났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임팩트가 더 컸던 거는 솔직히 실패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그드로 빼고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방금 가야 말씀해 나 고가 딱 기다려 한 다음에 하고 나서 그 유명한 세레머니 하죠. It's over. 하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팔꿈치까지 그렇죠. 볼때가 네. 들어가고. 딥엘보. 네. 그렇죠. 허니딥이라고 하는. 허니딥인데 허니딥은 사실은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디다스 그 프로모션 행사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길거리 농구에서는 이제 흑인들이 간혹 하는 덩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모든 전 세계에는 봤지만 예전 영상 보면 코비도 하더라고요. 그 아디다스 덩크에서. 그래서 물론 저는 다 멋있었지만 카터 빈스 카터의 첫 번째 덩크는 뭐라 할까요? 정말 그 지금도 슬로우 장면을 보면은 소름 끼치죠. 공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놀랍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가야이님 이거 비스카트 하면 좀 가야이님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둘이 좀 서먹서먹할 때 가야이님이 술이 확 만취하셔갖고 집에 가서 꼭 봐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걸 기억하시네요. 와,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요. 저한테 술을 완전 만취했어요. 둘이. 저희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너 꼭 봐야 될 게 하나 있으니까 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이 비디오를 넣습니다. 비디오. 근데 집 방에 그 형님이 나름 빈스 카터 플레이오프 때 직접 입었던 저희 형이 그때 직접 입었던 저지를 경매에 사오셔갖고 그쵸. 딱 네. 걸려 있고 넣으면서 둘이 또 술 한잔 하면서 이건 봐야 돼. 이건 봐줘야 돼. 하면서 그때 시청하신 게 아니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네. 제대로 옆에서 봤죠. 이제 그 맛깔나는 그 해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지금 똑같아요. 이러면서 그때
와 그걸 보면서 맥주 한잔 뒤져 먹으면서 뒤져 이러면서 왜냐면 저는 그때 르브론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허무감을 달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조단 지금 르브론처럼 조단을 제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빈스 카터가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꿔줬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리고 그쵸. 카터의 슬램덩크 콘테스트는 뭐 다음에 해줘야 되고 계속 회자되는 정말 최고의 진짜. 뭐 작년 덩크 콘테스트와 과거의 조던과 그 도미니크 윌킨스 덩크 콘테스트를 제외하고 나서 이 빅3 아닌가요? 거의 세계 그렇죠. 정도가 덩크 가장 콘테스트 네, 세계가 빅3. 거의 뭐 탑 아닐까요? 그러니까 덩컨이 재밌었던 건 많은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물론 최고의 덩컨이었죠. 역대로. 근데 그냥 한 사람을 꼽다. 한 사람을 꼽자면 저는 무조건 빈스 카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정말 그리고 첫 번째 덩크는 저 가야인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정말 보면은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르브론은 그런 덩크 르브론은 솔직히 도망갔죠? 갑자기 열받는 얘기 나. 아니 저기 다음 얘기 하나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막 스쳐지는 하나 같은데 말이에요. 시레밀러랑 막 인터뷰하고 막 자기 막 나가겠다고 해놓고서 그쵸. 예. TNT 전미 방송에서 막 내일 나갈 거다 하다가 이제 막 도망가고. 또 욕 먹고 막 그렇지 10억 더 늘어나고 그렇죠. 얘가 부정 못 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안 나오길 잘했어요. 르브론은 약간 그까라가 아니라서. 네. 자, 빈스 카터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더라고요. 네. 이게 덩크 얘기만 자꾸 하는데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거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나오죠.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열린 이후로 가장 명장면이 뭐냐? 빈스 카터의 덩크입니다. 프랑스 센터 그 선수 프레드릭 와이스죠. 프레드릭 와이스인데 그 선수를 뛰어넘고 하는 덩크. 와 정말. 그러니까 덩크에 사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모즈코브 덩크라는 게 있고 그리핀이 이제 모즈코브 발랐을 때는 그렇죠. 프레드릭 바이스 덩크라고 하죠. 두 개가 있어요. 아니 오펜스 받으려고 서 있더니 넘어갔어. 오펜스 파울 받으려고 딱 섰더니 그래? 난 널 넘어가면 돼. 약간 CG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해설했던 게 이제 더 컬린스랑 네. 이제 마이크 브린이었는데 네. 더 컬린스가 사실 그렇게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침착한 분인데 그 뛰어넘는 걸 보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덩콘에서 볼 수 있는 그 설정 덩크를 실제로 경기 중에서 한 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설정을 이제 적당한 키로 하는데 이 사람이 7피트 2예요. 그러니까 이제 2m 한 18에서 20 정도 되는데 와. 그 선수를 그냥 넘었다는 거는 그냥 넘었죠.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2m 18인데 과연 내가 어떤 남자의 가랭이를 볼 수 있을까 서서? 아니,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머리 털려고 이게 뭐지? 2m 18이면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보통 와 가랑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랑이를 볼 줄을 서서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시드니 올림픽의 금메달에 어떻게 보면은 더 금메달보다 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팀 자체 성적 굉장히 부진했죠. 그쵸, 물론 좀 이제 사실, 사실 했지만 네. 마지막 결승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하면서 겨우 땄죠 사실. 네. 진짜 전 덩크하고 그리고 빈스 카터 그 수액 넘치는 세레머니 너무 그렇죠. 좋아요.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네. 그리고 네. 그 하고 나서 또 가넷이랑 서로 막 밀치는 아니 가넷이 그 죽방 맞을 뻔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휘둘렀는데 살짝 스쳤는데 어쨌든 네. 맞았으면 그렇죠. 명장면이 또 나올 뻔했죠. 네. 그리고 빈스 카터의 토론토 시절 하면 2001년도 플레이오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동부 그러니까 이스턴 컨퍼런스 그러니까 세미 파이널이죠. 그렇죠. 세미 세미파이널. 파이널. 네. 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하나 아쉬웠던 거는 뭐 르브론에도 그런 모습이 이제 초반에 좀 있었는데 그 승부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그렇죠. 밀레니엄 스타 중에서 앨런 아이버슨과 코비 브라이언트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 승부욕이 부족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뭔가 졌을 때 그 분노하는 저희 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이 이스턴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승부욕 보여줬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물론 7차전까지 가는 뭐 50점씩 서로 이제 아이버슨과 주고받으면서 한 시리즈에만 50점 네, 3번 나왔죠. 3번 나왔죠. 그래서 명장면 연출했는데 이 마지막 7차전 때 샷을 못 넣으면서 그 1점 차로 패배했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터가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졸업식을 본인이 그 부모님의 꿈이었다 그래요. 졸업식 참가해서 이제 연설하는 게. 근데 경기 당일날이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참가를 못 해야 되고 자기 그 어떻게 보면 멘탈 컨트롤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참석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우려를 했죠. 카터가 제정신인가. 토론토의 모든 지금 토론토가 어차피 농구 열기가 굉장한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졸업식을 참석하고 와서
물론 경기 자체는 잘했는데 패배를 하고 나서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이슈가 될 이 수밖에 친구는 없겠네요. 이제 마지막 그 슛 자체도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성급했죠. 페이크 한번 넣고 하는 게. 사실 완전히 네. 제껴서 쓸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좀 이준호가 릴리즈가 봤으니까. 빨랐어요. 네. 좀 많이 성급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걸 기점으로 정말 많이 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 졸업식을 참여했다는 이유 자체로 그리고 이제 슛을 사실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죠. 됐겠지만 못 결과적인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결과론적인 문제죠. 한 10몇 년이 지난 재작년인가요? 플레이오프 때 그걸 그 영상. 봤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면에서 그렇죠. 이제 10년이 지난 롤플레이어로서 다시 넣었죠. 그 진짜 명장면이었죠. 네, 네. 그 NBA 온에어에 예전에 올라왔었는데 한번 뭐 플레이오프 때 한번 다시 올려주시나요? 한번? 네. 네, 올리겠습니다. 뭐 그 네. 똑같은 자리에서 정말 똑같은 페이크로 똑같이. 그 유튜브 편집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토론토에 화려했던 시절을 뉴저지로 이적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적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았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태업을 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보타지. 일단 기본적으로 빈스 카터가 그 전까지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스타의 아이콘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버슨은 조금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버슨은 저항의 아이콘이었다면 카터는 엘리트 스윙맨의 전형적인 밀레니엄 스타였는데 그 인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복한 환경에 자라서 뭐 교육자 집안에 자라서 선행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토론토에서 네츠를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배신의 아이콘으로 점점 그렇죠. 변화가 되는데 자꾸 웃기는 게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배신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웃긴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떤 토론토 팬들한테 야유를 한 십몇 년 동안 받았었죠. 네. 그리고 사실 토론토 팬들뿐만 아니라 그 네. 사실 프로라면은 사실 팀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리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프로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팬들이 그 사건을 기점으로 많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그러니까 수 약간 이런 거죠. 있어요? 이제 네. 그 카터가 되게 아이콘이 되면서 NBA 아이콘이 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고 그냥 토론토가 좀 스몰 마켓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진짜 집중하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약간 카터가 약간 이제 더 원하고 뭔가 좀 더 나를 대우해주기를 팀에서 대우해주길 원하는데 팀에서 사실은 그냥 카터에게 그냥 똑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약간 땡깡 부리듯이 약간 더 요구를 하게 되고 팀은 아니 사실은 비즈니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린애 땡깡처럼 그냥 계속 뭐 태업하고 약간 사실 이러다 보니까 어긋나게 됐죠. 대우를 그러니까 사실 그 고위 간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오너 쪽 프런트진. 이제, 그렇죠. 네. 프런트 더블 이상이죠. 이제 오너 쪽이니까 그렇죠. 뭐 보드 멤버 그쪽과의 이상. 사실 마찰 할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요? 그렇죠. 그럼 나오고 사실 그리고 팀 자체도 선수들이 사실 잘 보강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은 그 포인트가 들어있었으면 엘빈 윌리엄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선수도 사실 뭐 다른 팀에 갔을 때 사실 선발로 나올 수 있다고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선수들이었고. 저는 엘빈 윌리엄스 그때 당시에 좀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열정의 아이콘이었는데. 그렇죠. 네, 엄청 빠른 이제 퍼스트 스텝을 가진 선수이긴 했는데 뭐 안토니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이미 전성기가 좀 지난 나이였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가 태업하는 건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적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태업은 진짜 그럼 눈에 띌 정도로 태업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뉴저지 트레이드 되기 전에 평균점 13득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 부상이 있긴 있었는데 막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영혼이 없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코트에서 그럼 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또 펄펄 날고. 완전 날아다녔죠. 완전 날아다녔죠. 트레이드 직후 그래서 더 이제 까이는 거예요. 그냥 뉴저지에서 정말 부활했다 바로 부활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니 왜냐면 그 전에는 토론토 그 태업 전에는 토론토에서 부상을 무릎도 당하고 그렇죠. 몇 번 당했는데 복귀했을 때 윈드밀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어떤 덩크를 시도한 그렇죠. 다음에 자기 무릎 두 개 탁탁 치면서 이제 나 이제 그러니까 다시 건재하다 막 이런 제스처도 취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웨이드의 스타성도 좀 겸비한 느낌이 스웩이 있죠. 스웩이 스웩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어느 순간 약간의 그 뭐랄까 이렇게 선수가 변해버려서 너무 아쉬웠죠. 당시에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지내니까 팀에서도 이제 그걸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토론토의 또 다른 희망이죠. 크리스 보시 체계로 좀 바꾸죠. 약간 이제 카터를 바라보다가 뭐야 이 새끼. 딱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팀도 있고 이제 크리스 보시로 이제 조금 중심을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제 땡깡 부리고 그리고 빈스 카터가 크리스 보시를 드래프트했던 자체를 좀 못마땅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가 잘 어울릴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뷔부터 지적되었던 수비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됐죠. 네. 그리고 개선이 안 되는 거를 본인의 어떤 그 역량으로 극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 문제를 여러 번 인터뷰에서 지적하고 감독과의 마찰도 있었고 남 탓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마이클 조단이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이클 조단이었네요. 하여튼 그 레전드 중에 한 명이 너무 반쪽짜리 선수다라고 바클리였나요?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래서 바클리였던 거. 바클리였죠. 그런 느낌은 딱 바클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빈스 카터는 이미지가 초창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에 비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중반기 가면서 많이 실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하프맨 어메이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프맨 하프 인저리라는 이제 케니 스미스가 뒷고듯이. 붙여준 별명인데 그런 이제 예. 그렇게 팀에서도 보시를 좀 중심을 옮기다 보니까 더 땡깡 부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스 카터를 좋은 조건에 못 팔고 유저지에 그냥 약간 그냥 애매모호한 조건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지로 넘어가죠. 토론토 팬들이 또 빈스 카터 저지를 많이 불태웠겠네. 그렇죠. 말도 안 돼. 네. 그렇죠. 용서받는데 한 10년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10몇 년 걸렸어요. 뭐, 한 르브론 저지 태용과의 반 정도 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탄 거죠. 그러면.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죄송하지만 근데 르브론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저는 빈스 카터가 르브론보다 더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똑같이 스몰마켓에서 집중받았고 인정받았고 뭐는 해줬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프로로서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깔끔하게 그래. 근데 물론 더 디시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리고 이적 갔으면은 르브론도 괜찮았을 거야.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디시전이라는 그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기서 그걸 영어를 안 못하는 하고 사람도 디시전을 알아요. 그걸 그건 반박을 못하죠. 그걸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르브론 좀 멋있었을 거야. 왜냐면 인정을 받았었을 건데. 이적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더 문제는 프로가 그러네. 태업을 했다는 게. 그러네. 그게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적을 했다는 게. 그리고 보란들이 잘한다는 게. 그게 더 프로페셔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뉴저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떻게 보면 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게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가드 중에 역대 최고의 가드 중에 한 명인 제이슨 키드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렇죠. 키드와 빈스 리차드 카터의 제퍼슨이죠. 조합은 엄청났죠. 리차드 제퍼슨이 있었고. 네. 리차드 제퍼슨, 키드, 카터가 뛰는 그 속공 하이라이트 필름들은 진짜. 갑자기 레나드 크리스티치가 생각나네. 진짜. 네. 제이슨 콜린스 생각나고. 그쵸. 네. 네. 정말 골밑 자원이 정말 부족했죠. 그렇죠. 그게 좀 네. 아쉬웠죠. 근데 카터 네츠 때부터 유니폼이 좀 멋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막 수염도 엄청 털보대고 헤어밴드, 헤드밴드 끼고 양말도 갑자기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올리고 그래서 카터의 간지가 이게 어디 갔나. 옛날에 그 나이키 쇽스랑 쇽스 BB4라는 그것도 저도 막 너무 좋아서 샀는데 네. 그런 어떤 간지가 있었는데 네츠 가더니 약간 아주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조금 그런 부분도 동의합니다. 떨어지고 뭔가 왜냐면 카터는 루키 시즌에 퓨마다 농구화 신었었죠. 그 그 퓨마 농구화를 수액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런 거 자체가 정말 멋있는 그렇죠. 스타일이죠. 그렇죠. 자, 빈스 카터가 지금까지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빈스 카터의 지금까지 기록들이 좀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통산 득점이 지금 누적 득점 순위가 29위입니다. 총 23,977득점. 그러니까 391점 정도 더 넣으면 앨런 아이버슨을 넘고요. 그다음에 528점을 더 넣으면 레이 앨런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뛰고 있고 그다음에 웃긴 게 제가 좀 몰랐던 게 덩크만 잘하는 줄 3점도 굉장히 잘 넣었어요. 그렇죠. 네. 통산 3점 누적 3점 성공이 6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50개를 더 넣으면 제이슨 키드와 이제 공동 5위가 되는. 근데 제이스 키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제이스 키드는 사실 네. 3점을 장착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편이었고 카터는 정말 전성기 시절에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덩커가 아니다. 나는 3점 슈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아마 단일 경기 기록도 세웠을 네. 거예요. 토론토에 있었을 때. 그만큼 이제 사실 덩크로만 편만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외곽과 어떤 인사이드의 어떤 그런 조합을 잘 갖추고 있는 다만 이제 드리블할 때 간지가 안 나는 데니스 로드맨 같은 드리블을 이제 그런 간지가 있어서 좀 아쉽긴 네. 했지만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카터는 점퍼는 정말 3점 슛도 그렇지만 점퍼도 잘 썼고 덩크처럼 이 포물선이 굉장히 우아했죠. 제 기억에는 궤적. 그 궤적 되게 드리블이 좋았고 너무 이상해요. 드리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로스오버 드리블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크로스오버 드리블 괜찮았는데 로드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볼면 볼수록. 로드맨이 근데 아마 자유님이 지금 이 토너먼트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네. 지금까지 뛸 수 있었던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빈스카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롤 플레이어로서 이제 변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현역에서 지금 나이가 두 번째로 그렇죠. 그쵸? 첫 번째는 안드레 밀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빈스 카터 다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그래서 현재 클리브랜드 캐블리어스 감독인 타이런 우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77년생인데 1월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오래 뛰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저는 지난번에 스테픈 마벨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불운의 스타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서의 지금 커리어는 좀 감동적인 또 마지막 커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터를 우리가 만약에 뉴저지 시절 혹은 올랜도 시절쯤에 은퇴를 했다면 부상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소개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멤피스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참 멋진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그게 참 네.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멋진 보면 것 같아요. 카터의 네. 어떤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그 최고 최정상에 올랐던 그런 슈퍼스타였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한계를 인식을 해서 이제 자신만의. 스스로 자신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거는 참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데일린 로즈 얘기하면서 플레이 스타일도 얘기했지만 카터는 분명 운동력에 초반에 의존했던 플레이들 또 과감한 돌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중반기 후반기 가면서 점퍼를 가다듬고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롤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좋은 슛감 슈터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네, 오래 잘 살아남을 수 살렸다. 있는 그냥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이프지만 빈스 카터가 만약 코비 같은 도끼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더라면 훨씬 더 뭐 지금도 얼마어마한 선수지만 그렇죠. 훨씬 더 네. 뭔가 파이널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네, 파이널을 뭐 반지나 파이널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 욕망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포텐셜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 그 도끼 이런 거는 점프가 높고 달리기가 빠른 것 같은 재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빈스 카터는 그런 점에서는 재능이 한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죠. 서버럭 같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거는 조금 재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빈스 카터 이렇게 오랫동안 시즌 뛰면서 그래도 NBA에서는 한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조던 은퇴하고 그 밀레니엄 시대에 막 떠오르는 그렇죠. 여러 별들 중에 하나였죠. 그 유튜브의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빈스 카터 탑 100, 그러니까 탑 100 덩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한 20 몇 분이 그냥 너무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덩크가 시합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즐겁게 저를 해줬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 멤피스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했고 어저께도 3점 5개 넣고 막.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첫 내 시도를 담아 성공시켰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뭐 슛감이 살아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명예의 전당에 혹시 가능할까요? 빈스 카터가.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 수상은 적더라고요. 아직 네. 퍼스트 팀도 한 번도 안 들었었고 뭐 세컨 팀, 뭐 서드 팀 정도인데 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저는 야오밍보다는 커리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리 당연히 다른 효과는 야오밍이 있었지만 야오밍보다 커리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빈스 카터가 만약에 그러니까 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토론토로 복귀하면서 멤피스 선수로서 복귀했을 때 이제 팬들의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받으면서 이제 울었죠. 그때. 약간 토론토에서 어쨌든 그 헌정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토론토의 팬들이 가슴으로 이제 안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빈스 카터가 눈물 흘리면서 다시 좀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만약에 그대로 끝났더라면 과연 뭐 홀오페임이랑 좀 다른 얘기겠지만 더 약간 지금보다는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과 동반해서 이제는 그냥 무난한 그러니까 악평이 좀 덜한 저는 지금 주인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이 농구 열정이라는 게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어떻게 보면 뭐 코비처럼 그런 도끼도 있지만 농구 시합에 대한 승부욕도 있지만 농구인으로서의 열정은 카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구에 대한 열정. 그렇죠. 19시즌 동안 뛰면서 프론트 팬들이 용서를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농구 선수로서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뛰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카터는 베테랑으로서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카터가 그 토론토 랩터스에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에 사실 NBA 농구 인기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 직관을 갔었는데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토론토에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이제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지인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카터의 커리어가 끝나가는 시점을 되돌아보니까 네. 카터가 없었더라면 이 에어컨 센터 계속 있었을까? 그렇죠. 아이사키만 난무한 이 나라에서 추운에서 그러니까 실내 물론 이제 농구도 실내에서 하긴 하지만 아이사키가 정말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데서 농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데는 정말 카터의 영향이 정말 지대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거를 팬들이 서서히 깨달으면서 특히 그리고 크리스보시도 떠났죠. 떠나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 이 모든 관심의 시작은 카터였구나. 이런 거를 팬들이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헤어지면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이때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첫사랑이 제일 조금씩, 좋더라. 예,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팬들이 카터에 대한 이제 다시 애정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드로잔이 돌아왔죠. 네. 이별은 이별로 네. 있죠. 네. 아, 참 근데 그리고 그 토론토 랩터스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래퍼죠 드레이크. 드레이크가 이제 정장 자켓 안쪽에 이제 카터의 어떤 저지 이런 그렇죠. 거를 심해서 네. 박아놓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화해를 좀 이렇게 이끌었었죠. 드레이크 보면은 그냥 선수 같아요. 가끔 경기 트레이시 토킹이랑 관여를 너무 많이 해. 공식 홍보대사고 에어캐나 센터에 드레이크 존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팬들이 이제 그 관람할 수 있는 거고 참 훈훈하게 그래도 마무리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빈스 카터의 이제 은퇴가 이제 곧 있겠죠.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아직 아직까지는 뭐 되고 네. 있지만 그래도 뭐 향후 뭐 2, 3년 내에 은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전까지 빈스 카터가 프로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에서 영주 결번을 받는 정말 첫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15번이 꼭 천장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충분히 그럴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빈스 카터가 실제로 라카룸 리더십이 로크 월튼이랑 좀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좋은 형 하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빈스 카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관계도 좋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정말 NBA 레전드 중에 한 명으로 계속 기록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도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빈스 카터 얘기를 마무리해 보면서 저희 공식 질문이죠. 네. 제가 선정할 때 가야이님이 오늘 가장 지분이 많으셨으니까 아, 그런가요? 가야이님에게 빈스 카터란? 엔지니어 되나요? 이게 힘든 거구나. 이거 되게 부담된다. 저에게 빈스 카터란 가랑이다? 아니, 다리와 다리를 사이 이어주는. 네. 왜냐면 저는 마이클 조단과 르브론 제임스의 중간에서 시름을 달래줬거든요. 야, 빈스 카터를 가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저랑 이제 프랑스인 한 명 더 있어요. 2명입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키 큰 사람 있어요. 네. 2m 18짜리라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도 우울증 약 먹는다는 얘기 있는데 상상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저희 인물 빈스 카터 소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코너입니다.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매치업 두 경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1월 3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붙습니다. 네. 드디어 붙습니다. 야, 이거 기막히다. 저는 기대되는 게 네. 오클라호마 홈구장보다 골스 홈에서의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 정말 기대돼요. 네. 과연 적지에서 자기 친구를 어떻게 박살내버릴까. 아마 그런 생각 하겠죠. 슛 한 80개 던지지. 그렇죠. 네. NBA 기록 세우고 그렇죠. 한 90득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90에 20, 20. 네. 1대5죠 이제. 그렇죠. 경기 시간 48분. 그렇죠. UCG 레이트 한 80% 찍고 이제 펄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래. 힘들어가지고.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경기. 뭐 저는 이 예상은 개인적인 바램을 좀 섞겠습니다. 네. 그냥 객관적인 전력 말고 네. 약간 어차피 뭐 경기라는 게 농구라는 게 어떻게 승세 어쨌든 기세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있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선수들 현재 작년 서부 파이널 컨퍼런스에 있었던 선수들이 존재하고 그 선수들의 기세는 한일전을 임하는 한국의 자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한텐 못 지겠다 내가. 얘한텐 못 지겠다라는 기세가 있을 것 같아서. 기세로 따지면은 거의 지금 엄청나거든요 지금. 결기가 그래서 대단할 겁니다. 예, 아마 그 전력과 어떤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의로 기세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매치업은 에네스 칸토와 케빈 듀란트예요. 왜냐하면 이 칸토애가 네. 오프 시즌에 SNS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난을 아주 했죠. 르브론의 저지 아주 네. 테이핑하고 막 르브론 난리를 느낌이 했죠. 있어요. 이렇게 이빨 좋아하고. 그래서 이건 1대 매치업을 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수비를 못하는 칸터가 이제 카빈 듀란트한테 어떻게 뚫리는지 한번 어떻게 뚫려서 인여 페이스 덩크를 먹는지 한번. 그럼 그런 매치업으로 따지면 저는 스티븐 아담스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어떤 그것도 나쁘지 거시기 않죠. 매치업. 거시기 매치업 한번 기대해보죠. 네.
가랑이 거시기 좋네요. 아, 좋네요. 오늘 좋아요. 오늘 좋네요. 가연이 파이팅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네. 토크가 그쪽으로 집중이 자꾸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거기를 연상하게 돼. 저도 모르게 그만. 단전 토크네요. 이거. 아, 좋네요. 네. 거시기 가랑이 매치. 역할을 거시기 매치. 단전 토크. 단전 토크. 그렇죠. 오늘 난무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클라호마가 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시즌 내내 지다가 플레이오프 때 러셀 웨스트브룩의 어떤 스텝업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야, 또 이제 그것도 좀 기대돼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매주 바뀌어요. 약간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막상 이렇게 붙으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전력이 정말 대단하니까. 또 그쵸. 케빈 듀란트가 또 굉장한 또 킬러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쪽에는 킬러가 한 명 있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번까지는 좀 이기다가 이제 스토리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어떨까? 플레이오프에 폭발하면. 자연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오클라호마가 뭔가 골스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또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저는 이제 네. 골스가 이기길 응원하지만 골스가 초반에 보이는 모습이 저 생각보다는 좀 별로라서 뭐 어려울 수도 있다. 패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호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언더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언더독이 골든스테이트죠. 그렇죠. 이거 완전 이거 스윗 오픈 디스. 이거 좋네요. 시작은 월트 챔벌린이 거기 있으니까. 하긴. 네. 그리고 키 작은 멀티 챔블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네. 올라디포가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정규직 기념 어쨌든 4년 갱신 기념으로 해서 또 미친 나라 한번 보여줄 수 이제 있다고 돈 다 하면은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렇죠. 한 이득점 예상합니다. 돈 받은 첫 주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지금 가야 보이죠? 레리우스 저 보세요. 정규직이 무섭습니다. 아주. 다대보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용관계가. 네. 자, 그 다음 매치업으로는 그 다음 날 있을 뉴욕 닉스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로즈의 경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로즈 매치죠? 로즈 매치. 저는 시카고 홈에서 열립니다. 뜨거운 환대 속에 로즈가 패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 백넘버를 1번을 주려고 그렇죠.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1번을 안 받고 7번 받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로즈가 돌아왔을 때 팬들 유나이트 센터에 있는 팬들은 뜨거운 환대를 하겠으나 지금 시카고는 과거 조던 시대 이후로 개막전 3연승을 처음 하고 있는 지금 기세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쉽게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 조아킴 노아의 파이팅도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죠. 노아도 있네요. 네, 왜냐면 조아킴 노아가 요즘에 파이팅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팅을 또 시카고에서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요즘 전 뉴욕도 좀 나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멤피스 경기 봤을 때는 이 베스트 5 조합이 괜찮다. 벤치는 별론데 이 베스트 5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조아킨 노아와 로즈 시카고에서 탐트보드의 그 혹사 속에서 마시간 두 명의 어쨌든 시카고의 복귀가 좀 기대는 되는데 시카고가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그 경기까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또 불안해 나는 그 친구 나오면. 네. 이 두 선수가 시카고에 작년까지 뛰었다가 이제 뉴욕을 간 거니까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저는 어쨌든 뭐 다른 것보다 그 로즈가 어쨌든 뭐 주인장님 의견과 완전히 동의하고요. 좀 많이 박수 좀 받고요. 또 개인적인 팀이 일단 뭐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각자 팀에 뛰면서 좀 멋진 하이라이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냐고요? 저요? 시카고지. 저는 뉴욕 닉스. 그래요? 왜냐면은 데릭 로즈가 사실 폼이 꺾인 이후에도 순간순간 그 번뜩이는 옛날의 재능을 보여준 경기가 있었거든요. 시즌 뭐 5경기, 6경기 정도. 그리고 몰아 집중해요. 그 중에 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빡친에 정말 극도를 찍었거든요. 빡침.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데릭 로즈가 아시다시피 이게 클러치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세 경기 쉬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아이싱하고. 저 얘기 동의해요. 왜냐하면 데릭 로즈가 약간 주인장님 신난 거 봐봐. 동의하세요. 신났어. 왜냐면 칭찬해 주니까. 데릭 로즈가 약간 웨스트브룩이나 조널과 같이 약간 자기가 전성기 그렇죠. 때 매치업 되는 그렇죠. 경기만 가면 집중해서 날라다녀요. 그렇죠. 그 경기 성기 되게 좋아요. 예전에 코비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기의 킬러 먹는 가진 선수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데릭 로즈고 다른 선수 크리스 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서 이를 악물고 뛰어요. 그렇죠. 무릎이 나갔어도 걔네 둘만 시즌 만나면 어떨 수도 있어. 너무 열심히 뛰면 조심해야 돼요. 한 경기 안 되는데. 모두가 올인하고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내년에 계약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로즈 수비도 하고 요즘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더블 크로스오버 진짜 와, 진짜 콘니. 깜짝 놀랐습니다. 콘니. 마이크 청년 콘니를 재벌 콜리를. 와, 청년 재벌을 아니 300억을 제껴 무너지더라고. 막 돈바닥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저는 더 놀라웠던 건 가소를 상대로 인어페이스 덩크는 아니었지만 슛 근데 성공시킨 게 그게 멋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게 과거에 MVP 시절 때 되게 클러치 타임 때 이제 마크 가소를 앞에다 두고 엔드원을 얻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높이나 20cm 낮아졌는데 그래도 그게 떠오르고 그날 콘니 블락도 멋있었고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블락도 멋있었고 스틸도 네. 괜찮았고 그날 경기의 승리에 물론 스탯은 되게 안 좋은데 곳곳에서 조금의 어떤 유날 역할을 했는데 시카고 때는 지금 그 신났네요 나 호스이님 말씀대로 약간 그 기대를. 집중 있는 쫀쫀한 그런 경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어. 근데 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이 있는 그런 경기 때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다음 경기부터는 실제로 이제 뉴욕 닉스 선수로서 이제 100%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좀 과거를 좀 떨쳐 보내고 그날 솔직히 뭐 속된 표현으로 조지고 조져버려 박살 내고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로 그 선수로서 더 많은 역할을 근데 해줬으면 멜로가 좋겠습니다. 공을 안 줄까 봐. 그러네. 근데 저는 뭐 로즈 기대합니다. 네. 근데 저 아직도 슬펐던 게 그 뉴욕 닉스 입단할 때 저 사람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트레이드 울고 있어. 트레이드 그 얘기 나왔더니 네. 아론 와이 할 때 그 표정 있거든요. 그 특유의 약간 눈망울과 바보 같은 약간 표정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아론 와이 이거 이렇게 그 약간 엄마 잃어버려서 너 엄마 어디 있어 몰라요 이런 그 어디 갔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생각했는데 냉철하게 질 것 같아 이러시더니 갑자기 신나셨는데. 제가 내겠잖아. 저 사람 띄워주면 안 된다고. 아까까진 전문가적인 분석을 하더니 갑자기 막 이러니까 로즈잖아요. 로즈니까. 로즈니까. 네, 다음 주 이 두 경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저희 근데 레이커스 얘기 안 같습니다. 하나 이러시죠. 레이커스 첫 맞다. 자, 첫 승 축하드립니다. 개막전 승리했습니다. 개막전 승했죠. 진짜 잘하더라고. 영건들 괜찮더라고. 난 디안젤레로서 너무 좋아. 나 조던 클락슨. 후반전 때. 그 부인장님께서 이제 그 로즈의 100넘버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클락슨의 6번을 볼 때마다 에디 존스가 생각납니다. 에디 존스가 저를 레이커스 팬으로 만든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년 전에 바로 이 시간대쯤에 이 시대쯤에 네네네. 이제 닉 베넥스가 이제 에디 존스 그렇죠. 출중한 정말 젊은 백코트 듀오가 레이커스의 이제 부흥을 조금씩 일으키고 이제 맞아요. 이걸 완성시킨 게 샤킬 오닐과 이제 코비 코비 브라이언트, 브라이언트인데 네. 지금 디엔젤로 러셀과 그 조던 클락슨 랜드리 그럼 뭐 캠벨인가요? 지금 캠버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얼마인데. 네. 그래도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참 되게 보면서 많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던 플레이를 떠나서 그렇죠. 선수들이 정말 파이팅이 넘치고 이제 코비가 없으니까 슛 소스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진짜 에디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정말 기회를 얻기 못하더라고요. 위해서 네. 많이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이거 뭐 질문이지만 제가 갑자기 가야 있는 질문이지만 그 레이커스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올스타 갈까요? 만약에 간다면 현재 주전 중에 3명 중에 제일 먼저 되는 거는 모스코브 빼고 모스코브. 모스코브가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대가 아예 없었는데 블로킹 할 때 보면 막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야. 동크도 많이 비었을 때 동크도 하더라고. 온일 따라하던데요? 동크 한번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올스타 제일 먼저 전 브랜드 갈 사람. 잉그램이 갈 것 같습니다. 잉그램? 왜냐면 예상이네요. 서브의 포인트 포지션을 보면은 밀릴 것이다. 그러네. 디엔젤로 런슨이 분명히 지금 레이커스 간판 스타 역할을 제일 먼저 다룰 것 그렇죠. 같지만 그 렐라드라든지 폴이라든지 웨스트브룩, 그렇죠. 커리 이런 못하네. 이런 선수들을 꼭 뚫고 이제 가드 포지션에서 그렇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잉그램이 좀 성장하면. 그렇죠. 근데 잉그램 그렇죠. 좀 랜드는 어때요? 이거 반전 랜드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랜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랜드를 아마오든과 잭랜도프의 크로스오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나마 그러니까 물론 여기 또 단단한데 포워드진도 그나마 지금 서부 가드를 지금 부르는 거 듣고 가드는 한 5년 동안 포기해요. 뭐 약간 10년 그냥 거의 동안 포기해요. 끝났구나 싶으니까 딱 그러네. 릭 베넥셀과 이들스 수준의 대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3년 동안 올스타 안 나옵니다.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기대하는 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젊은 선수들이 발전하는 모습. 랜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 한번. 근데 진짜로 그 레이커스 뛰는 연관들 모습 봤을 때 파이팅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수비 조직력이 연글진 않았으나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게 약간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니경을 선발로 쓰는 그 루골튼의 그 뭐라 그러죠? 반전. 소름 돋았어요. 진짜. 니경이 선발로 나오는데 막 스뱅 이러면서 나오는. 아니 로윌도 막 꽂아놓던데. 네,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얘기했지만 다음 시즌에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선수가 와가지고 3년 꽂고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와 루골튼은 이것도 포용할 수 있는 감독이구나.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좋은 형 아까 표현했잖아요. 좋은 형이라고 카터랑 좋은 같이 형. 좋은 형이래요. 인간성 탑 진짜 탑입니다. 아 근데 저는 조던 클락슨이 진짜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프 시즌 때 좀 되게 유심히 봤던 선수 중에 하나 조던 클락슨인데. 지금 벤치에서 나오고 있죠. 식스. 아, 근데 저는 그 개막전 때 그 후반전 때 보는 모습은 네. 진짜 약간 좀 차라리 니경보다 제임스 헤드는 수비를 해야 진짜. 아니 집중도 수비 집중도 뛰어나서 마지막에 클러치 수비랑 공격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조던 클락슨을 왜 벤치에서 내보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예. 다음 주에는 좀 LA 레이커스가 좀 재밌는 경기를 해서 저희가 골스랑- 매치업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면 골스랑 붙는 좋겠네요.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 네. 아 그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너무 그 가비지 됐으니까. 그런가요? 아니 이거 되면 인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어. 난 인그램 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인그램 나오는 거 봤는데 나 무슨 WNBA 튼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살 좀 찌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강정슛 있습니다. 쏠 때 막 팔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느낌이 본인이 쓰러질 것 아직은 같아서. 예. 하지만 미래가 창창 선수니까. 그렇죠. 약간 소금쟁이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댓글에 뭐 시끄럽게 웃음소리 줄여달라고 했지만 네.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돼요. 저희 스타일은 그냥 그렇죠. 그죠. 그냥 뱉고 웃고 떠들겠습니다. 가야님이 오셨어요. 네.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마이크가 끊고 끊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들어와. 아니 왜냐면 이게 원래 자기 그 하던 습관을 고치면 죽는다고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원래 그렇게 이렇게 NBA 얘기하면서 즐겁게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이해해 코너는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예, 여러분. 아 그렇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뭐죠? 갑자기 레이커스 빠졌죠. 난 아직 카터 얘기 안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 아무튼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시카고와 네. 뭐죠? 시카고와 오클라호마 찍겠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아, 예. 저는 시카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찍겠습니다. 아, 예. 이거 꼭 찍어야 되나요, 이거? 그냥 해봤어요. 아, 그냥. 그럴까요? 네, 다음 주에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이거 딱 그거 아니에요? NBA 더 스타트에서 하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약간 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벤치마킹 좀 했습니다. 너 토토하는 거 아니야?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 두 경기는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매치업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즌2의 네 번째 방송을 하게 됐는데 시즌2의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한 첫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항상 또 시끄러울 것 같고 학도님의 빈자리는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재밌는 NBA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NBA 온 에어! Thank you.